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허리 통증 해답을 찾아라. 척추질환의 비수술적 치료. 전 인구의 80%가 평생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한다는 척추질환. 남녀노소 세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국민질환으로까지 불립니다. 하지만 통증이 오는 잠시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해 가볍게 넘겼다가는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허리 질환의 경우 수술만이 해법이었는데요. 오래된 척추 질환도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해져 수술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없이 인체에 대들보 바로 세우게. 이재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생생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허리 질환,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환인데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큰 병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 요통의 원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생생클리닉 시간에는요, 이재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모시고요, 네. 허리 통증의 비수술적 치료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통증의학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통증의학과 정확히 어떤 과인가요? 네. 진료하다 보면 가끔 듣게 되는 질문인데, 통증, 단도직입적으로 통증내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통증내과. 네. 네. 배가 아픈 사람이 모두 다 그 맹장으로 외과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듯이, 목이나 등, 허리에 척추가 아프다고 해서 디스크나 협착으로 다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척추가 아프면 내과처럼 주사나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한 신문에 유명대학 척추수술하시는 교수님이 쓴 사설에 보시면 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척추수술의 90%는 하지 말아야 될 수술이라는 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척추나 관절, 근육에 통증이 있을 통증에 신경에서 온 통증인지 아닌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적절한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리가 한번 싹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통증의학과가 통증의 전반적인 케어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주로 어떤 통증으로 이 통증의학과를 찾아옵니까? 예. 주로 척추에서 발생한 척추기원성 통증과 관절에서 발생한 관절기원성 통증이 많은데요. 네. 우선 목 위에 뒤통수 통증이나 머리 옆에 편두통, 목에서 시작해서 팔까지 뻗치는 통증, 등 통증, 허리 주위의 통증, 허리에서 발생해서 발까지 뻗치는 통증 같은 척추 기원성 통증이 많고요. 네. 어깨 관절이나 무릎 관절 같은 관절 통증으로도 많이 오십니다. 네. 최근 대상포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상포진은 대상포진 시에 발생된 통증과 대상포진이 사라지고 난 후에 신경통으로 많이 고생하십니다.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경통이기 때문에 대상포진 시에 통증이 발생된다면 마취통증학과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대상포진도 통증의학과에서 치료가 가능했네요. 네. 그렇다면 이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통증의학과에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상포진 시의 통증이 나중에 신경통으로 연결되고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생활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대상포진 백신이 나와서 예방 백신이 있으니까 맞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대상포진이 발생했다면 항바이러스제로 대상포진의 활성화를 떨추는 방법이 있고, 또 약물치료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물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신경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 치료법 얘기해 주셨고요. 앞서서 통증의학과에 척추기원성 통증이 많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허리 통증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이 허리 통증하면 디스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 예. 사실인가요? 예,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 예. 그 일반적인 허리 통증, 즉 요통과 디스크에서 시작하는 디스크라고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과는 증상의 차이가 보이는데요. 네. 일반인들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요통은 허리 주변에서 통증이 시작하지만 허리를 굽혔다 뺐다 할 때 허리 주변에 통증이 시작하지만 이렇게 엉치나 허벅지, 다리로 뻗치는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는 허리에서 통증은 시작하지만 곧 엉치나 허벅지, 종아리로 당기거나 저리는 통증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구별이 쉽지 않아서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요통과 디스크가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네. 왜 우리 흔히가
허리가 좀 삐끗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이 단순한 요통의 경우 이렇게 삐끗해서 생기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흔히 삐었다 하는 것을 염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 염자라는 것은 척추 주변의 인대나 근육의 손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허리 충격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염자도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지만 다른 많은 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염자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예, 그 염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되지만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할 때 아프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기도 힘들게 하는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 가장 많고요. 디스크의 변성이나 섬유태가 찢어져서 발생하는 디스크 탈주증이나 내장증 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 골반 관절을 이루는 천장 관절에 충격이나 퇴행성 질환이 오게 돼서 천장관절 증후군으로도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척추 디스크의 퇴행으로 발생하는 후관절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질환인가요? 예, 통증학 교과서에서는 척추 통증의 4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신청자 여러분께서는 다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척추는 디스크만이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디스크 뒤에 신경이 지나가고 신경을 덮고 있는 판들이 위아래로 돌기가 나와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관절을 이루고 있는 척추 후관절이 디스크의 관절 안정성을 더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 척추 후관절에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척추 후관절 증후군, 네. 이름만큼이나 좀 생소한 질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관절 증후군에 특징적인 증상 같은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주로 허리를 삐끗한 후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이 허리를 구부렸다 펼 때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 또 누웠다 일어날 때, 또 설거지 같은 구부정한 샷을 할 때 통증이 많이 온다고 하시고, 네.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엉치나 허벅지, 종아리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네. 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소한 움직임에도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방치했다가 손 쓸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최근에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 치료차 병원을 찾으신 환자분 만나뵙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허리 통증. 젊어서 오는 일시적인 통증은 대개 큰 문제 없이 지나가지만 30대 이후에 오는 통증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그 시기 이후엔 평소의 자세 문제점이나 근육이나 인대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57세의 남성 환자, 허리 통증으로 병원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보면 골반 쪽이 허리가 우리한 결이 아프고 또 누워 있어도 그렇게 아프고 또 걸어 다닐 저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닐 때는 그래도 일을 한다고 정신이 거기서 올리가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건조를 아픈 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면은 저녁에 편해진데 우리 앞으로 잠을 못 자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병원 방문 전 허리를 삐끗해 병원을 찾게 됐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쉬운 허리. 하지만 참을만 하다고 통증을 방치했다간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2, 3주 정도 허리 통증이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환자가 나타내는 증상,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할 때 아프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픈 통증은 그 협착에 의한 신경 통증보다는 척추 뒤에 있는 척추 후관절에 의한 관절 통증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상 그 관절의 아통점을 나타내는 부위가 있어서 거기에 가까운 척추 후관절을 신경 치료했더니 통증이 유의있게 감소해서 척추 후관절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40대를 넘어서면 잘못된 자세나 습관이 굳어져 허리가 아파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오래되지 않은 허리 통증의 경우는 대부분 근육이나 인대의 일시적인 손상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를 지나 만성화되고 진행된 허리 통증의 경우는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디스크나 협착이 한 신경통증과 이분처럼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거나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할 때 아픈 허리 관절에 의한 통증들이 대부분입니다. 허리 관절은 척추 후관절과 골반 관절을 이루는 천장관절에 의한 통증으로 허리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허리 통증이 의심될 때는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전형적인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만큼 진찰을 통해 진단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생활 습관의 변화를 주어서 나쁜 자세를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적절한 운동을 평소에 하셔서 허리 근육들을 튼튼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요새 물리치료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허리에 특화된 운동을 하실 때는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의 지도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만성화된 허리 통증의 원인이 안 좋은 자세나 생활 습관과 관계가 많은 만큼 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해 미리미리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허리가 아프시면 참지 않으시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네.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요통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좀 어떤 검사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신경 자극 증상이나 혈관 증상이 의심될 때는 MRI 촬영 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 후관절 증후이나 천장관절 같은 척추 주위의 관절이 아플 시에는 MRI 등의 검사로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환자의 증상에 따른 이학적 검사를 해보고 이학적 검사로 나오는 진단명에 유의해서 엑스레이나 MRI 등 검사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로도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는 진단적 신경차단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검사를 해서요, 단순 요통이 아니라 디스크라고 판정을 받았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압박골절을 제외하고 실제로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 환자가 디스크가 안 좋다고 해서 인공 디스크로 바꿔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25세 환자의 MRI 사진으로 네모나게 보이는 척추뼈 사이에 하얗게 보이는 디스크가 보이실 텐데요. 화살표로 보이는 디스크는 까맣게 변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디스크 안에 수분이 다 빠져버려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퇴행성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25세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젊은 나이인데 퇴행성 디스크가 온다는 것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네. 부분인데 정말 왜 그런가요? 네, 이렇게 젊으신 분들에게서 퇴행성 디스크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네. 디스크는 인체 조직 중에서 노화가 빠른 편에 속하는 조직으로 1세 때부터 앉아있기 시작하는 1세 때부터 진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1세 때부터요. 예. 이 환자분의 경우는 화면에서 보이는 후관절 신경치료를 하고 좋아지신 경우신데요. 네. 이 신경치료는 아주 가느다란 관을 영상학적 장치를 보면서 후관절로 가는 신경에 거치시키고 약물을 투여해서 하는 시술로 시술 시간은 1분 이내로 걸리는 아주 간단한 신경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 마취 성분의 약물을 투여해서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거라고 제가 맞아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약물로만 잘 치료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맞아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겁니까? 예, 이런 오해로 신경치료를 망설이다가 적절한 때를 놓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네. 디스크나 협착에 의해 신경이 눌려서 신경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신경이 붓고 피가 나면서 신경의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는 약으로 강한 항염 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을 조합해서 주사하게 됩니다. 신경의 염증을 치료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신경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이것은 분명한 치료입니다. 신경 물질을 조절하는 약은 저농도에서는 신경치료약으로 쓰이지만 고농도에서는 마취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심장 부정맥이 있는 환자에서 조절제로도 사용되고 있는 신경에 작용하는 아주 강하고 안전한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 겁내는 분들 많다는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정리해 보면 약물 치료가 마취용과 같은 약이긴 하지만 이 농도를 다르게 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마취 농도의 4분의 1에서 절반의 농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약의 작용 기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경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치료입니다. 간혹 안 좋은 뼈주사를 주는 것이어서 이 통증 치료실을 통증학과를 기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매우 잘못된 상식입니다. 뼈주사라는 것은 통증의 원인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스테로이드를 남용하여서 생긴 부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통증학과에서는 영상 투시 장치를 통해서 통증 유발점에 적절한 용량과 횟수로 약물을 투여해서 통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는 또 주사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맞으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치료를 해야지 좀 통증을 완화되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예, 1, 2주 간격으로 3회를 치료하고도 증상이 호전이 보이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MRI 등의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뜻하지 않는 혈종 같은 종양이나 뼈가 부러져 있는 것 같은 뜻하지 않는 진단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MRI 진단에 기반해서 좀 더 심화된 시술, 신경 성형수 같은 것을 시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약물 치료 말고도 다른 비수술적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경증의 통증 같은 경우는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 인대 강화주사 등으로 치료해 볼 수 있겠고 이에도 효과가 없다면 후관절로 가는 후관절 신경치료나 경막의 신경치료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경치료로도 효과가 없다면 더 나아가서 신경성형술이나 수액성형술 같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경성형술, 수액성형술은 저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치료법인가요? 예, 신경성형술은 가느다란 관을 영상장치를 통해서 디스크나 협착에서 눌려있는 부분에 관을 유치시켜서 유착을 분리해주고 염증 물질을 배출시키도록 하는 약물들을 투여하는 시술입니다. 또 수액 성형술은 이러한 디스크 내부에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이 가느다란 관에서는 특수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전극이 달려 있는데요. 이 관을 집어넣어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허리 통증이 가장 흔하긴 하지만 어깨나 목 같은 경우도 통증을 자주 느낄 수 있는 부위인데요. 어깨나 목이 좀 뻐근하고 아플 때는 어떤 원인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어깨, 목의 통증도 척추에서 기원하는 것으로는 척추 후관절 증후군과 디스크에 의한 통증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경추의 2번과 3번의 척추 후관절이 아프게 되면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CT나 MRI를 들고 오셔서 뇌에는 이상이 없는데 두통이 심하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는 경추 2번과 3번 사이에 후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일반인들이 목 디스크나 척추 후관절 증후를 구분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는 통증이 심해지지만 팔걸이에 이렇게 팔을 올리거나 들어 올릴 때는 통증이 사라지고 척추 후관절 통증 같은 경우는 어깨 축지 주위가 아프지만 이렇게 등이나 목을 뒤로 기댔을 때는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답답한 게 별 이상이 검사를 해서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통증이 계속되고요. 또 심할 경우에는 뭐 작은 물건 하나도 들기가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거는 대체 왜 그런 겁니까? 예. 그 일종의 그 테니스 엘보나 그 골퍼스 엘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팔꿈치의 바깥쪽 안쪽에 골 끝에 팔을 굽히는 근육과 팔을 펴는 근육들이 붙는 자리에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이런 인대에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성스럽게 만져보면 꼭 압통점이 있게 마련이고요. 또 초음파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인대 강화 주사라고 하는 증식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환에 맞는 허리 통증에 따른 이 시술도 중요하겠지만요. 치료 후의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치료 후에 어떤 관리를
주의해서 하면 좋을까요? 예, 치료하고 나서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예전에 잘못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든지 잘못된 작업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요통이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치료를 하는 목적은 통증을 완화시킨 후에 재활 치료를 해서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서 재발을 방지해주고 재발이 되더라도 이전만큼의 통증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환자분들은 허리에 오는 충격을 디스크만이 흡수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허리 근육들이 약 90%의 충격을 흡수하고 나머지 10%만이 디스크가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허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재활 운동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요통에는 운동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듣고 있었는데 하지만 허리에 좋지 않은 운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에 좋은 운동 그리고 좀 피해야 될 운동 좀 짚어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의 걷기 운동이나 수영, 요가, 또 자전거 타기, 또 낮은 구름 같은 것을 등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급격하게 움직이는 운동들, 야구나 축구, 또 농구나 배드민턴, 탁구, 또 골프나 또 테니스 같은 운동은 좋지 않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네, 수영을 좋은 운동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 저병이나 평형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전방 전이증이나 불리증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또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운동을 하실 때는 전문 재활치료 선생님이나 운동치료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운동도 무작정 하는 게 좀 좋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허리나 목, 어깨,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허리나 척추 통증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고 생활 습관만 바꿔줘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특히 한국인들은 자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퇴행과 질환의 진행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허리 통증을 예방하려면 일상적 습관을 바꿔야겠습니다. 우선 신문 등을 바닥에 놓고 보지 말고 다리를 꼬고 앉지 말아야 되겠고 또 물건을 들 때도 무릎을 굽혀서 몸 전체로 드셔야 되겠고 네. 양반 다리 대신 의자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TV를 보는 것도 금물이시고 또 이렇게 목을 쭉 내민 구부정한 자세로 컴퓨터를 한다거나 스마트폰 같은 것을 보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또 다 아시다시피 스트레칭을 병행해서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에서 5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 말라고 하신 걸 제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뜨끔했는데요. 허리 통증이 원인 파악이 정확할수록 치료도 좋다고 하니까요. 정확한 진단 후에 그에 맞는 치료법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모시고요. 네. 허리 통증의 비수술적 치료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